그동안 내 집 마련의 마중물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도 강화해 일반 상품이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관련 제도가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한다면 정책 변경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요구해드린 대로 신속통합기획이란 어떤 법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원래의 법률 용어가 아니죠. 공공기획 재개발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26일날 이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이나 3080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 국토부에서 만들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시장님이 바뀌었죠. 그래서 4월 달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남은 일기가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좀 타이트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26일 날 공공기획 재개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을 이제 폈습니다. 그래서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 지정 단축,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재개발을 공모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역 지정까지가 보통 5년 걸리는 거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해서 2년 만에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3년을 단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서울시의 참모진이 아주 또 멋진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구역투기 방지 대책인데요. 자, 후보지 선정전이죠. 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고시하고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 세력이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투기를 원천으로 차단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민간 재개발 1차 후보지가 12월 28일 발표가 됐죠. 그래서 양천구 신월 7동 1구역을 포함해서 21개 구역이 발표가 됐는데요. 광진구하고 강남 3구는 광진구는 쪼개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1차에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지역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21구에 지정이 됐는데 투기 방지 대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이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 방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방지하다, 갭투자 등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분양권 없는 건축행위,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권리 산정이라는데 선정 구역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년 공모 공고일이 권리 산정 기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21년도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발표가 나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은 이제 22년도 1월 달로 넘어와서 됐는데요.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건축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 제한은 큰 무리가 없었던 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선정구역 22년도 권리산정일을 1월 28일로 했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2년도 1월 2일, 그 다음에 22년도 1월 중에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한 적용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요번에 1차 할 때도 많은 데서 선정이 됐죠. 이렇게
자, 양천구 같은 경우에 자, 1, 2, 3구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1구역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선정한 나머지 구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둔다 그러면 다시 또 신축이 많이 또 들어가겠죠. 건축업자들이 가서 또 지분 쪼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또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서는 이번에 선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우리도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걸 이제 권리산정 기준을 이제 지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선정한다 그러니까 자 12월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공모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약 한 9개월 동안에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 이후에 공모되는 거 민간은 신속통합이고 그 다음에 공공은 이제 공공재개발이죠. 그래서 선정할 때는 이후에 공모가 될 거는 이제 22년도 1월 28일로 미리 이제 이 권리산정 기준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토지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 허가 제한은 선정의 기준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공모 미선정구역 이후 공모 시 신청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4년까지만 적용할 거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이쪽 지역에서 또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냥 2024년 1년만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 놓겠다. 이런 취지에서 1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차 공모가 됐죠. 8월 29일이죠. 2년도 8월 29일 날 10월 27일까지 2달간 공모를 해서 12월 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습, 친수, 반지하 밀집 지형 등 주거 환경 취약한 곳에 이제 가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공모 대상 제외 기준 및 선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명확하게 공지해서 혼선에 최선하였다. 그래서 공모가 들어갔고, 그래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가 2022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 9구를 위해서 25개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권리산정일이 또 지정이 됐습니다. 대책별을 보는데 권리산정 기준인데요. 자, 2020년도 5월 6일 날 대책이 나온 게 이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이고 5, 6대차, 1차, 2차, 그 다음에 2사 대책이 이제 3080 이제 도심복합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현 서울시장이 서울만 하겠다. 전국이 아닌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하겠다. 그래서 권리산정일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1년도 9월 23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 대책이 이제 2차죠. 2차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은 22년도 1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향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요번에 지정이 못된 지역은 또 이 신축이라든가 이런 또 쪼개기가 들어온다면 조합원 수는 늘어나고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바뀌하기 위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미리 정해놨죠. 그래서 22년도 1월 28일로 같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는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선정된 지역에 임대를 놓고 있으면 그 물건은 매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죠. 1차는 22년도 2월 2일부터 23년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을 하고 그 다음에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일까지 그러니까 2년간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는데 이제 주거지역은 이제 6제곱미터 18제곱미터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목동 센트럴파크 이부도 그런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적이 있었는데 이 대지집은 작은 그런 빌라 소형 빌라들이 그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또 고가로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서울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라고 그러죠. 주거 상업 공원 녹지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 없는 것도 이제 6제곱미터고 이렇게 20제곱미터, 66제곱미터, 10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2차로 또 토지거래 허가가 또 지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방경호순도 주상공로구로 해서 18제곱미터, 20제곱미터, 66제곱미터, 10제곱미터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곳은 9제곱미터로 해서 2024년 1월 3일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3차는 지정이 될까요? 또 모아타운과 마찬가지로 3차 지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23년도 5월 8일날 발표를 했죠. 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4년 5월 8일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일을 열어서 그러니까 선정을 해주는데 자, 소문내지 말고 자, 이렇게 구역에서 요 조건만 맞으면은 신청해라. 그러면 그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수시 신청의 요건입니다. 공모와 동일하죠. 자, 법령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소유자 30% 이상은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 항목이 노후도 동수가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걸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수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은 노후도가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그 다음에 과소 필지가 40% 이상, 호수밀도는 헥타르당 60동 이상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선정일 열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같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각 부에서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 지원되고 여기 안 됐으니까 여기에 또 쪼개기가 또 심화가 될 거고, 그렇다면 정보 노출되고 이쪽은 아예 또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세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1차 후보지 발표 10월 28일 했죠. 당시 안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 선정일은 2022년 1월 28일 적용하고 24년부터는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의 추천일,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시루다가 이제 이만전 했을 경우에 또는 별도 요일을 권리 선정 기준을 해서 추진해서 후보지 투기세율을 원천 차단하고 순차대로 해주겠다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 기획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공모는 없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치구에서 구역별로 해서 제출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정루타운에서 구역지정소부터 입주까지 현재 한 자리를 지켜온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핫한 곳이 있다 그러면 역세권이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신속통합 기획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3080 도심복합 공공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